마이크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아, 아, 오늘은 뭐 주제가 음, 감동이라는 우리가 은혜라고 했죠.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지내면서 아버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생각만 해도 울컥하잖아요.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그냥 감동의 어떤 효과라고 봅니다. 아버님의 주신 말씀이 그렇고 아버님을 모시고 다녀보면 이렇게 삶 자체가 또 그래요. 그런 모습을 쭉 그 찰나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항시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어느 시 동기만 붙여지면 다시 생각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정말 나는 감동 속에 살아왔으며 또 내 삶 자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었나 그런 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해요. 저 근래 와서 뭐 지난번에 말씀과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요 근래 와서 이제 영상 촬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 PD들이 편집을 하다 보면은 요즘은 좀 트렌드 자체가 영상물 트렌드 자체가 어떤 사물 기록적인 얘기보다는 사람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화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인기도 있대요. 시골의 할머니가 농사 지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영상물을 제작을 한다고 와가지고는 이제 내 사는 모습을 나는 이제 설명을 하죠. 나중에 다 접어두고 사는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뭐 이제 뭐 여기 뭐 물건이 뭐입니다 이렇게 그 우리 저 옹기 박물관 구석구석을 내 소개를 쭉 하면은 있는 물건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PD는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거야. 어? 사는 농사를 지어서 산다. 또 뭐 어떻게 직장에 다니면서 산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느냐. 요게 뭐 단락이 나오면 이게 그림이 하나 되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설명만 해줘. 자꾸 물어봐서 자보자 영상 만드는데 이제 고비는 뭐 다른 걸 연출을 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근데 사는 자체가 뭐 돈을 버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래도 뭐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항시 준다. 그걸 아주 믿고 있습니다. 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적당한 양을 내가 살도록 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심각한 때라고 어느 날 전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는 막 그렇게 살아가겠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뭐 걸려가서 많이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내가 뭐 있고 없고 하기보다는 저기 내가 그동안 아껴왔던 저 옹기 박물관이라고 컨셉을 갖고 준비해왔던 저 공간 자체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진 모습이 되잖아요. 관리가 지금 안 돼. 그 힘들어질 거예요. 저놈을 유지 보수하고 또 그걸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요 근래 와서는 그 고민들로 계속 살아옵니다. 이제 정리가 이제 나와 있죠. 제가 아버님이 이제 우리에게 삶에 여운이 있게 하고 우리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감동을 아버님이 우리한테 늘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집이 영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저 집이 자체가 감동스러워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네. 저는 뭐 인연이 있어서 여기 우연찮게 이 가마에 이제 왔습니다만 저 앞장을 아주 저 뒤로 예. 우리 집은 저 가마가 뭐 저희 사는 집 자체보다는 저 가마가 중심이 됩니다. 저기 옛날 저기에 살던 사람들의 뭐 애환이나 기쁨이나 삶의 모든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 속에서 다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그림을 보니까 가마가 무너지는 가마가 있죠. 무너지는 가마 있고 저 가마를 지금 보수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보존 처리를 다 해놨죠. 근데 이 가마를 중간에 한번 무너뜨려 버리려고 정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무너뜨려 버리려고 한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처음 이 가마를 보고 우리가 저 집을 매입을 하고 이 폐가 돼 있는 자리에 자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수의 엄마의 그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마를 보존해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보수를 하고 여기에 뭐 이렇게 콘크리트 쳐서 구조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밑에 저런 배수로가 또 있게 되죠. 요게 오늘 얘기 전체 이제 소개가 되겠는데 이 가마를 유지해 오면서 이제 벌어졌던 일들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가마가 무엇인가 얘기거리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뭔가 그 감동을 주어서 지속적인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뭐 우리 뜻 생활을 해오면서 삶에 대한 내용 중에 참 뭐 기억이 간간히 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되겠네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영화 보는 거 좋잖아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뭐 누구랑 같이 볼 수 있으면 극장에 가서 같이 보는데 혼자 갈 경우 있잖아요. 그래 극장에 이제 저 프로 보고 싶다. 그럼 극장에 가요. 극장에 가면은 그냥 영화만 덜렁 보기가 뭐 하지 않습니까? 극장 앞에 딱 하면 뭐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군것질할까? 오징어. 나는 그런데 오징어가 좋아요. 그래서 꼭 극장에 가면은 오징어는 딱 같이 가져가야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오징어를 딱 사면은 그 입구에서 오징어 한 마리를 사요. 또 제 성격상 안에서 영화를 보면서 오징어를 먹는데 오징어를 갖다 다리부터 먹고 기부터 먹지 않아요. 다 대부분 보면은 몸통부터 먹잖아요. 몸통부터 이렇게 먹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 다리를 먹고 귀 부분을 먹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몸통을 먹고. 근데 먹다 보면은 나중에 몸통 그 맛있는 부분이 맛이 별로 시큰둥해져. 내 성격인가 봐요. 맛있는 건 아껴. 이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많이 다툽니다. 왜냐 그러니까 아니 사과를 파는 그 사과 장수가
먹으면은 이 사람 맛있는 거 안 먹거든. 손님 주기 위해서. 팔려고, 돈 만들려고. 그게 그 좀 후진 거, 안 좋은 그 사감을 먹는단 말이야. 그럼 그 과일 장수가 그 상자에 있는 과일을 좋은 것만 먹을게, 나쁜 것만 먹을게. 나쁜 거. 흠집 있는 거. 먹다 보면 흠집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나쁜 걸 먹는데, 아니 맛있는 걸 하나 먹고 시작하면 끝까지 제일 좋은 것만 먹었잖아요. 내가 삶이 그래요. 왜 그러는지 난 지금도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 저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한참 지났어요. 지나서 한 번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가니까 이제 그때 이제 딱 이제 오징어 사야 되잖아요. 오징어 사는데 그 전에 이제 오징어에 대한 이제 생각이 나는 아 다리 먹고 귀 먹고 몸뚱이 맛있는 먹으려 그러니까 아 이게 기소 가치가 이제 떨어져서 좀 맛이 그렇더라. 그 느낌이 나. 그런데 딱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다리 같은 거 별도로 팔고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그리고 몸은 몸대로 딱 3등분 4등분 딱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한 마리 옛날에 내가 한 번 사서 하나 샀을 뻔한 것을 4등분을 해가지고 딱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다리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몸 한 덩이를 딱 사가지고 딱 들어가 먹으니까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 전하고는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또 그리고 한참 지나가지고 또 극장에 갔단 말이에요. 극장 가니까 문 앞에 극장에 오징어 장사가 또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 북양 오징어들 외국에서 수입한 오징어 크잖아요. 이런 거 갖다가 딱 이제 한 사람 분 정도로 딱 해가지고 파는데 거기에 가위질을 해가지고 잘 찢어지더라고. 이빨로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손을 안 딱 그 손으로 찢을 수 있도록 가위질을 그걸 딱 보니까 아 그전에는 뭐 이렇게 찢었는데 손으로 딱딱 찢을 수 있도록 요거까지 안내를 해줬구나. 그러니까 그걸 또 사가지고 편하게 먹었어요. 제가 왜 구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이 돼요. 돈도 그래요. 감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고기 한 마리를 놓고 내가 고민을 하죠. 아니 그 오징어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기부터 이제 먹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두 번째는 그거 필요 없어. 몸뚱이를 먹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좀 불편했던 거야. 뭐가? 그 다음 걸 보니까. 그 다음에는 가위질까지 해준 걸 보니까 편하게. 이게 산업의 방향이었어. 산업 발전의 모습이었어. 수산물도 그래. 모든 게 다 그랬어. 우리 삶도 그랬어. 처음에는 오징어 그 자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좀 뭐 여러 가지 상황 제쳐놓고 내가 먹고 싶은 거고 딱 먹는 게 좋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위질까지 해가지고 이게 좀 도와줬거든. 요 서비스. 우리 집을 지금 저리까지 해놓은 것까지는 다 내가 그 다음에 저 집에는 뭐가 상품일까요? 가위질해서 오징어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 자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집이 되면은 저 집은 내가 없더라도 굴러갈 수 있다. 그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자체가 우리 집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어떤 서비스로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표현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면은 항아리 하나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얘기거리를 정리를 해서 두면은 저 집은 그냥 굴러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를 이제 다시 보십시다. 이 가마는 무너뜨려야 될 가마예요.
저 우리 덕명 마을에 저 가마가 6개가 있었습니다. 저런 가마가 6개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조금만 딱 남았어요. 저 가마를 내가 그때 당시에 없애버렸다고 한다면은 저기 있는 게 뭐 땅만 차지하고 있죠. 없는 게 낫죠. 실용적으로는. 저 가마를 그렇게 뭐 어렵사리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저 하는데 돈 비용 안 들었겠어요? 돈만 들어갔죠. 고생만 했죠.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정성스럽다. 그러나 저렇게 쭉 해요. 첫째는 여기에 찾아온 동기가 이 집에 자리 잡게 된 동기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저걸 지켜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한마디씩 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이 집은 산에 올려놓은 배예요. 사공들이 이 집을 만들어서. 제가 뭐 조선업을 뭐 그 부모님에 의해서 조선업을 하고 회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면은 거기에 내가 전문성은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줬어요. 그때는 지금 부모님이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나 옆에 서포트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죠. 여기는 우연찮게 와요. 와가지고 내가 이제 가마를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니구나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공사를 지금 합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저기 가마 자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흙을 그대로 두면 어떨까요? 새가 다음에 똥을 사. 똥을 하면 거기에 그 씨앗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논이 되는 거야. 치기라도. 그럼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마가 유지되는 것은 밑에 불을 떼야 됩니다. 이게 이거니까 사기화 되니까 유지가 돼. 내가 이게 도공이 아니라서 옹기를 굽지는 않잖아요. 옹기를 구워도 저기 채산성이 안 나와요. 요즘 뭐 콘베이어 이게 모두 제품들이 실려 다니는데 얘는 그럴 수 없잖아요.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누가 그런 노력을 합니까? 임금이 비싸. 안 돼. 보존 자체가 할 이유가 없는 거야. 하는 자체가 이상해. 불을 떼지 않는 가마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보존해야 되겠다. 보존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어떤 양반이 또 와서 이 콘크리트를 갖다가 덮어버리면은 비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 지붕에다 하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준비를 다 했어. 님건도 와가지고 막 그냥 퍼서 위에 올리는데 어떤 친구가 한 사람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저 뭐 하느냐고. 저 가마에 흙 위에다가 지금 콘크리트를 치려고 그런다고. 그 콘크리트만 치면은 이게 깨지지 않냐 말이야. 그 철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기다 철근을 어떻게 넣어요? 그러면 가마 동그란 모습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모양이 전혀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거의 뭐 그냥 그 철근 넣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 양반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철근은 안 들어갈 수 없고 넣어야 될 것 같으면은 저기 가서 소각장에 가서 그 침대 매트 있잖아요. 침대 매트 안에 스프링으로 다 돼 있어요. 소각장에 다른 건 다 태워버리고 스프링들이 다 와. 침대 그 앞에 스프링만 딱 해서 그 폐기 처분한 거 판매를 해요. 그걸 갖다가 사다가 그걸 절개를 해서 한 5cm 정도 두께가 되니까 절반 다 7cm 정도 되겠죠. 7cm를 다 잘라가지고 그걸 저 가마 위에 올리면 딱 가마 위에 굽는데 그거를 가마를 싸고 그 안에다가 세면을 집어넣으면 그게 콘크리트 건물이 되다시피 한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야.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또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걸 이제 소각장을 뒤지니까 마산에
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톤짜리 트럭을 빌려다가 엄청나게 많이 한 차를 싣고 와서 우리 그때 이제 유럽 선원들이 있었으니까 선원 다 잘라가지고 다 일일이 잘라 위에 또 올립니다. 여기 올려놨죠. 이 위에 올려놨죠. 저런 모습이 착 이게 그 스프링 두께가 7cm 정도 되잖아요. 그래 7cm 딱 떠가지고 이게 그 강철이에요. 그것을 공간을 만들죠. 거기다 세멘트를 집어 넣으면은 이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한테 이제 이 가마를 또 설명을 합니다. 이 가마를 설명을 하는데 이 가마 자체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거래. 밑에서부터 경사가 돼 있으니까 뭐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는 기준이니까 계곡에서 올라가는 맨 밑에 불을 떼는 곳에는 뜨거우니까 열기를 빨리 보내. 그럼 밑에 봉통은 작게 했어요. 그리고 경사를 또 가파르게 주고 위에는 봉통을 넓히면서 열을 머무를 수 있도록 완만하게 또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가마가 기술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 양반이 나한테 또 설명까지 또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마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화해를 하는 건축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 화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식물들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조금 뭐 하면은 뭐 미꾸 잡고 메고 어디 간대. 자기 처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저기 그 뭐 묘터에 묘지 있는 옆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놔놓고 거기에서 뭐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거기서 산대. 그러다가 조금 깨고 나면 또 내려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가족이 힘들어도 뭐 이제 그 자기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듣고 신기하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쭉 하고는 이렇게 지금 제가 그 사람 얘기대로 이 얘기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이 가마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깜짝 놀래요. 거기에 누구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해본 기억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이 나한테 줬던 지혜를 지금 현재 저 가마에 입혀놓고 있고 그 가마 자체는 그때 손을 댄 그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흙은 떨어져서 없어져도 저 자체는 있으니까 그대로 있겠죠. 콘크리트가 이렇게 들어가죠.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 통해가지고 나한테 그런 지혜를 줘서 보존에 대한 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는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또 와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보고 나서는 이 밑에 배수로 그 뒤에 한번 보시죠. 저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이 가마가 이거 먼저부터 조금 돌려주시고 여기는 좀 다르죠. 여기는 바로 볼 자체고 여기는 많이 무너져가지고 부덕이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안에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 뭐 공방같이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밑에 부분이 그 부분은 없어지니까 전체를 파내야 돼. 파내가지고 이제 바닥을 이제 경사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수평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게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포크레인 기사가 뭐지 돌이 턱 걸리는 거예요. 흙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돌이 걸리니까 이상하다고 보니까 밑에 배수로가 있는. 그럼 얘가 바로 덮어버렸어. 그때 내가 서울에 가 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자기들 작업자들끼리 하는 얘기 속에 밑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듣다가 막 묻어버렸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보그레 부르다가 다시 타봤어요. 그 배수로가 있는. 요 밑에. 그래서 저 배수로에 저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인데 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시죠. 보여볼까요? 이게 지금 바다 쪽에 출구고 물이 나오는 길이고 감 안으로 쭉 해가지고 저 위에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리를 덮어놨는데 산에서 계곡물이 내려오면 계곡물을 이제 밑으로 이 배수를 통해가 내려오는 거죠. 이 계곡에다가 이 가마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열은 잘 관리가 돼요. 그 공기 자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하니까 계곡에서는 자연스러워 올라가잖아요. 그 열은 열기는 계곡이 오래 효과가 좋잖아요. 근데 단점은 밑에 배수로가 있으면은 습하면은 온기가 익어지지 않아요. 밑부분이. 그런데 그 열은 계곡이니까 가도 그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보도 통로를 통해 가다가 보호를 해준다는데 일반적으로 그저 평야에다가 가마를 만드는 거 보면은 봉우리가 올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대비를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열 손실이 많겠죠. 그럼 물은 이제 좀 해결이 자연스럽게 되고 계곡에 열 보호는 되는데 밑에 배수로가 밑에 습하니까 이게 약점이야. 장점과 약점 공존하는 거죠. 그 여기는 밑에다 배수로를 파놔놓고 물은 내려가도록 하고 위에는 자연환경을 이용한다. 이거는 첨단 과학. 자, 이게 150년 전에 이제 추정해 놓은 게 그렇습니다. 150년 전에 이 가마를 설계한 사람은 천재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가마 밑에 배수로를 만든 한국에 가마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해요. 이건 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귀한 겁니다. 당연하죠. 이 자체가 귀해요. 그리고 이것을 나한테 이 가마 밑에 배수로가 있다는 것을 이게 귀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나는 뭐 그러려니 해서 왜 내 가마를 모르니까 나는 이 밑에 있는 자연 그 자체를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데 그 집착에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한 친구가 왔는데 이 양반이 나를 도와주러 왔어요. 고승군에서 나한테 뭐 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지원해 줄 방법이 없어. 그 내가 뭐 굳이 뭘 해달라 이러지 않으니까 뭘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그러고 온 걸 그러면 내가 뭐 이게 가마하고는 상관없는 도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이제 내가 심부름 시켰다고 고승군에서 이렇게 전국에다 이제 쭉 자기들 학예사 박물관들 있잖아요. 그 학예사를 시켜가지고 서치를 하니까 저기 외고산 옹기 박물관이 있어요. 울산에. 거기는 여기는 공룡 엑스포 하죠. 공룡이 뭐 발자국 한두 개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는 공룡 엑스포를 할 만한 그런 한 자연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갖다 주제로 해가지고 큰 장사잖아요. 여기 우리 고성을 알리는데 큰 그 광고 효과가 낼 수 있는 그런 엑스포를 해요. 한국에 옹기 엑스포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울산에서 외고산 온양에 거기에 옹기 박물관이에요. 거기서는 옹기를 가지고 주제로 해가지고 그게 그 엑스포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기획하고 추진한 사람이 학교가 강의도 하는 친구인데 그 양반을 수배를 해서 처음에 기한을 하고 했거든요. 그 양반이 이제 고승군에서 발탁을 해 학예사고 두 사람이 이제 온 거야. 나한테 이제 어드바이스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쭉 돌아보고는 내가 설명만 해줬는데 이 양반은 한마디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쭉 듣고 이제 갔어. 간데 얘가 있다는 걸 이제 그때 안 거예요. 그 가서 이 사람이 이제 갔으니까 군에다가 이제 레포트를 써야 되잖아요. 보고서를. 보고서 내용이 다른 거 없어요. 거기 있는 그 주인이 관장이 거기 나한테 관장이라고 하지. 관장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버리니까 자기가 도와줄 얘기가 없대. 내가 설명을 하다가 우리 집을 설명을 쭉 하는 게 다 알아보는 자기가 설명할 게 없대.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은 이게 유물들이
노지의 외부에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 그걸 군에서 그걸 갖다가 좀그 큰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보존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그 얘기만 했지 다른 저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나 간간히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 번씩 와요 우리 집에. 왔다가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막 그냥 자기들 팀들 해가지고 왔다가 이제 그 가면서 이 사람 왜 왔냐 그러니까 밑에 배수로 이 배수로 때문에 왔다 갔다. 한 번은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 자기 일행들 데리고 한번 왔는데 내가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바로 갔다고. 그래 그러면서 아 그래 그랬냐고 난 내가 어디 출타 중에 있었다고. 그 일행들이 어디로 갔냐? 일본까지 갔다 왔대요. 일본에 어디 갔냐? 일본의 식초 회사인데 그 회사가 커요. 그 뭐 식초 항아리 팔기 위해서 외국산에 거기 다 온기를 가지고 항아리를 만드니까 그걸 일본에 납품하려고 그 팀들 다리고 이제 일본에 간 거예요. 되나가로 현지에 거기 다녀왔다고. 그런데 거기에 식초를 납품한 곳이 우리 동네에 우리 집이에요. 거기서 식초병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으로 납품을 한 그 근거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그 장명이라고 하는 도장이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도장이 남아 있는데 그 도장을 찍어 가지고 그, 그 항아리를 만들어서 식초병을 만들어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케이스죠. 그걸 이 사람이 아니까 우리 집 왔다가 갔다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밑에 배수로 있는 것을 이게 학적인 그 자료다 해서 연구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몰랐지만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실제로 쭉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현재 물이 건기니까 안 나오고 비가 한 30mm 정도 오면은 여기 물이 나와요. 예, 우리 도로 쪽에 이게 옛날 바다로 바로 연결됐겠죠. 예, 내려가요. 이런 것들은 만일에 내가 그때 이 무시하고 그냥 했으면은 어떻게 이거 없어졌죠. 한국에 유일하게 가마 밑에 배수로가 있는 이게 학적인 기술적인 이런 귀한 자료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아까 그 자료에 이거 그 밑에 그 위에 포크레인으로 팠다는 거 그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이것도 발견도 못했을 거예요. 그 중간에 사람이 한 사람 왔습니다. 이 집에 온기를 빚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제 그냥 자꾸 했죠. 그 양반이 와가지고 밑에 배수로 있다는 그 위에 이제 배수로가 보이니까 이 배수로가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밑으로 받아 내려가게 됐다고. 근데 중간에 내가 이걸 파기 전에는 이게 막혀버렸단 말이죠. 사라고 태풍 오고 할 때. 막혀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가마 밑에 배수로 안에 물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펌핑을 하는 거 위로. 위로 올라오니까 가마가 섭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축축해. 그러니까 온기를 구우면은 온기를 3단씩 올립니다. 처음에 하나 넣고 두 번째 넣고 세 번째. 첫 번째는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벌거 익지 않는다. 네, 습기가 있으니까. 왜 그런지 몰랐대. 근데 밑에 배수로가 있다는 것을 이걸 보고는 물어보시다. 음, 음. 그래 아니고. 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기에 쭉 있는 그 이런 것들을 내가 뭐 쭉 하다 보니까 누군가 와서 이 자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나한테 얘기 안 해줬으면은 내가 마음에 공감을 안 했겠죠. 귀한 사람들이죠. 우연찮게 와가지고 던진 이 집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과 관련된 얘기들을 나한테 던져주기 때문에 그것을 나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그들 보존을 하는. 자, 제 얘기 가운데 사람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걸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연결해서 왔던 게 이 집의 모습. 이 가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앞으로 나는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 듣고 그대로 가자. 그 삶 자체가 내가 남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우리 많아요. 공간마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옹기수집 하나 하는 것도 얘기거리가 돼요. 그 삶에 대한 모습. 그때 뭐 그렇게 안 살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뭐 돈이 들어가는데 왜 합니까? 아,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내용이나 이런 얘기들을 엮어놔도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아까 이 손을 찢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찢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료가 된다는 얘기. 그런 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 그 환경과 서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이 가마가 참 귀한 가마고 역사적으로 이제 보존될 여기 물이 이제 내려오는 곳입니다. 계곡에서 내려오는 바닥으로 내려오죠. 여기 이제 이 공간에서 지금 제가 들어가서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그 안에 저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3일 동안 있어. 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 저기 어디야 라면 갖다 사다 주면 써가지고 뭐 저기 이제 저 밑에 바다가 내려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고생한 내용들을 지금 뭐 영상으로도 정리를 하고 하는데 자 한마디로 요런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그 판넬로 해가지고 옹기를 설명하기보다 요런 얘기들을 설명하는 판넬이 우리 집에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양반 작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게 그게 이제 뭐냐 우리 삶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뭐 나도 그렇지만 이 온기와 더불어서 그래 이 사람은 온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더만 뭐 사랑한다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감동스럽게 내가 느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제 요 현재 위치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감사드립니다. 네, 헌찬성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며